오늘 시장 부각될 만한 큰 변수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특히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금융주들의 실적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앞서서 꾸준히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특히나 중국의 12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약 3배 정도 넘어서면서 상당히 깜짝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8%를 상회할 경우에 시장에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발표될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대략 7.8%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8%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이제 기대감도 있는 그 상황이기는 한데 너무 크게 기대하시지는 마시자라는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금요일에 그 중국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좀 좋게 그렇게 수치가 그렇죠.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지수는 중국 상해 지수가 되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익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고요. 주가상으로 1.8%가량의 그 하락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물가가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 측면이 또 하나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CPI 지수가 CPI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그 7개월 이래 최고치를 또 이제 기록을 하는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좀 부담감도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그 GDP 성장률이 금요일 날에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면에서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같이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좀 기대는 걸지 마시되 하지만은 이제 중국에서 커다랗게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바텀아웃이라고 해서 중국 경기의 방향성이 드디어 바닥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부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뒤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춘절과 관련된 어떤 이제 경기 지표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까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중국과 관련된 어떤 경제 지표에서는 충분히 좀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도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한 수혜주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은데 먼저 소재, 산업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이게 이제 중국 관련주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겠죠.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 있는 소재 산업재 쪽의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철강, 화학, 기계. 이쪽이 이제 대표 주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국 내수 성장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종목군들이 있겠는데 이들 두 가지의 종목군들이 지금까지는 상반된 그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한 해만을 놓고 본다면은 중국 내수 성장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돋보였었던 그런 한 해였었고요. 반면에 작년 말 정도에서부터 이 소재 자본재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탈피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 소재 산업재 섹터를 먼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의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역시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그 측면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실적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는데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요인으로 주가는 이미 상승을 해놨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충이 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소재 자본재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탄력을 보이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다.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들 영역의 그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인데, 하지만은 이게 중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은 이 중국 쪽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1분기에는 이 소재 자본재들이 실적이 충분히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같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에 대한 그 소재 자본재에 대한 전략은 일단 주 초반에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저가 매수에 나서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단기적으로 대략 한 7 내지 8% 정도의 그런 수익은 올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재 산업재주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또 낙폭 과대 측면에서 저점에서 많이 반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본격적으로 실적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뭐 중장기적인 예.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예. 누구나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소재 자본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어떤 이제 구간을 견뎌냈고, 실적 측면에서도 서서히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는데, 가장 주요한 관건이 이들 진영은 최대 소비처가 이제 중국이란 말입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가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 하는 그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중국 경기가 이제 확실하게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이제 모습이 4분기 후반부에서부터 1분기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수치가 좋게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1분기까지는 흐름상에서 저점을 높이는 그 등락 과정이 연출이 되겠고요. 2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참 빠르게 가네요. 바로 소비주들 알아봐야 할 텐데요. 소비주들 특히나 춘절 효과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들 진영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워낙 많이 올라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즉, 중국 내수 성장과 관련된 기대감이 작년 한 해 동안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다. 그렇죠.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느냐, 얼마나 이제 수치화돼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작년도에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미리 선 반영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탄력도는 예전만은 못할 것이다라고 보셔야지 되겠고요. 대략 이제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중국 내수 성장과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이 차별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셔야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락앤락, 이러한 종목들이 좀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뭐 1분기를 놓고 봤을 때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관심 종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시를 해주실 건지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두 가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 그리고 내수 성장과 관련된 종목, 요 두 가지 진영에서의 그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은 하나 정도씩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셔야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1분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어떤 확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종목군들이 되겠고요. 여기에다 내수 성장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종목 같이 좀 편입을 해 두셔야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종목을 제가 생각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일단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호남 석유가 좀 대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수 성장과 관련해서는 락앤락이 이번에는 좀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마켓 포커스 2부 시간은 거의 뭐 중국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과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호남 석유와 락앤락까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